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 기출문제 4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의 속력 7m/s의 7m/s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던 물체 B와 충돌한 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여 높이가 0.2m인 최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A, B의 질량은 각각 1kg, 3kg이고 충돌 후 B의 속력은 V입니다. 이때 V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그 충돌 과정에서는요, A하고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A, B 사이에만 상호작용을 하고 마찰은 없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가 충돌한 이후에 A가 이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여서 0.2m 높이까지 올라와서 정지하는 이 과정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 충돌 후 A의 속력을 VA라고 두고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보면 일단 그 처음에는 B는 정지 상태에 있었고 A는 오른쪽으로 7m/s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A의 질량은 1kg이니까 1 곱하기 7이 A, B의 처음 운동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돌 후 운동량은 A의 경우에는 질량이 1kg이고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VA의 속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는 마이너스 V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3kg이고 B의 충돌 후 속도는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요 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량 보존식만으로는 VA하고 V 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고요. 충돌 후 A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 VA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충돌 후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바닥면을 수평면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2분의 1 mV의 제곱만큼 있겠고요. 0.2m만큼 올라간 다음에는 정지 상태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 포텐셜 에너지만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 최고점에서는 mgh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식 정리하면 이제 VA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되어서 VA가 2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구한 VA를 뭐로 지워버렸네. 이렇게 구한 VA를 이제 요 식에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7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V가 되고요. 따라서 V는 3분의 9니까 3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질량이 각각 2kg, 3kg, 1kg인 물체 ABC가 용수철 상수가 200Nm/m인 용수철과 실에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수평면에 연직으로 연결된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0.1m만큼 늘어나 있다. 그러니까 가 상태에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는 0.1m이고요. 그림 나는 가의 C에 연결된 실이 끊어진 후, 그러니까 얘가 끊어지게 됩니다. A가 연직선상에서 운동하여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0.05m만큼 늘어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몇 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용수철 상수가 나와 있고 늘어난 길이가 있으니까 2분의 1 kx 제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A의 속력을 구하면 2분의 1 mv 제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 순간에서 그 A의 속력을 V라고 두고 이 V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B는 위로 V의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럼 실이 끊어진 이후 그 A하고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끊어진 이후에 A와 B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중력과 탄성력밖에 없고요. A, B를 하나로 묶으면 이제 장력은 상쇄가 되죠. 따라서 A하고 B하고 용수철로 이루어진 시스템은 중력과 탄성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 팁을 알려주면 이 문제와 같이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올라가는 도르래하고 연결되어서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잡고 풀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총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 형태로 적어서 푸는 게 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 문제 상황에 맞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포텐셜 에너지 변화부터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부터 적어 보면 2분의 1 k x 제곱의 변화량이 되겠는데요. 이때 k는 20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는 0.1에서 0.0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중 늘어난 길이 0.05의 제곱 빼기 처음 늘어난 길이 0.1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요만큼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보면 A는 0.05m 내려갔고요. B는 0.05m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고 B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죠. 그래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질량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A가 내려간 거리 0.05m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했죠. 그래서 플러스고 B의 질량, 중력 가속도, B가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적어보면 AB 전체를 묶었으니까요. AB 전체 질량은 5kg이고요. 나중 속력은 V고요.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게 요만큼이 나 상태의 운동 에너지, 가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서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 요 V만 모르는 값이죠.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해서 계산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V 제곱을 구하면 10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나 상태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의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나 상태에서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각각 구해보면요.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A의 질량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이게 10분의 1 줄이 되겠고요. 그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X의 늘어난 길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0.25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나에서 A의 운동 에너지 10분의 1이죠. 요거는 그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0.25의 몇 배이냐인 거죠. 몇 배이냐. 요거 계산하면 x가 이제 몇 배이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4가 되니까 5분의 2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들이 이처럼 마지막 문제로 혹은 19번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를 원래 길이가 L0인 용수철과 수평면 위에서 연결하여 잡고 있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은 후 용수철의 길이가 L까지 늘어나 A의 속력이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 각각 M이고 용수철 상수는 K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겠습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실과 용수철의 질량 및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기억에 L 빼기 L0가 K분의 2mg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기억에서 L 빼기 L0는 잘 보면은 요게 이제 늘어난 상태의 용수철의 길이고요. 요거 L0는 원래 용수철의 길이니까 L 빼기 L0는 결국에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가 상태에서 나 상태로 가는 동안에 그 A하고 B 그리고 용수철로 이루어진 개의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공간이 좀 없으니까 밑에다가 풀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억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때 이 경우는 이제 올라가기만 하니까 기준점을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가 가장 밑에 있을 때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냥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0인 셈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이런 상태고요. 이때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요 높이 차이가 얼마냐 하면 요 높이 차이가 L 빼기 L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하고 이 상태의 길이의 차이를 보면 L 빼기 L0죠. 그렇기 때문에 요 B의 위치가 L 빼기 L0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A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동안에 L 빼기 L0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길이였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원래 길이를 한번 표시해 보면 이게 원래 길이고요. 요만큼이 늘어난 길이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길이. 그래서 이 늘어난 길이가 L 빼기 L0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한번 써볼까요? 그럼 가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였고요. 그리고 제가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B는 어차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빼고 쓸게요. 그러면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았으니까 mg R 빼기 L0만큼 있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없죠.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mg
L 빼기 L0로 A의 포텐셜 에너지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B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겠지만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면 나도 역시 정지 상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 없고요. 이번에는 A가 기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요 늘어난 길이만큼 있겠죠. 따라서 2분의 1 K의 L 빼기 L0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요 L 빼기 L0가 한번 이렇게 날아가겠죠. 따라서 L 빼기 L0는 K분의 2mg라는 결과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억 보면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 L 빼기 L0는 K분의 2mg다. 일단 맞죠? 자, 다음 니은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 나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 요 가 상태에서 B를 놓게 되면요, 얘가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A 상태는 잠깐 멈춰 있긴 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A 순간의 R자임은 윗방향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고요. A 상태가 아니고 요 나에서죠. 나에서 A는 R자임이 위쪽 방향으로 있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다시 가 상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이런 운동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니은까지도 어려웠었는데 디귿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는데요. 그 B의 최대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B의 최대 속력을 물어봤는데요. 결국 이거는 A의 최대 속력이기도 하고요. 그럼 얘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을 하죠. 정지, 움직이고 정지, 움직이고 정지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좀 정성적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진동 중심이 요 L 빼기 L0의 절반인 요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얘가 속력이 가장 빠른 지점은 요 진동의 중심인 지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른데 왜 그러냐 하면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작용한 힘이 더 커서 속력이 점점 증가하다가요, 진동 중심을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속력이 아래쪽으로 R자임이 생기면서 속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점점 올라가다가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속력이 최대다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은 그러니까 A, B를 하나로 묶었을 때 이게 탄성력하고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이 요 진동 중심이 되고 그 지점까지는 R자임이 위쪽 방향이 되어서 B의 입장에서는 R자임이 오른쪽 방향이 되어서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속력이 증가하냐면 그때의 그 용수철의 길이를 x라고 하면 kx 빼기 l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순간에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죠. 이게 탄성력이고요. 그게 중력 mg,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요 AB를 하나로 묶었을 때 요 mg하고 그 다음에 요 탄성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까지가 속력이 증가하고 그 순간이 속력이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식을 한번 잘 보면요, 요거 자체를 통째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요 식에서 요 K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K는 L 빼기 L0분의 2mg거든요. 그래서 요 K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L 빼기 L0분의 2mg의 x 빼기 L0가 mg가 됩니다.
따라서 요 mg 날리고요. 요 보면은 이제 요거 자체를 한번 구해보면요. x 빼기 l 제로는 2분의 1 l 빼기 l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x 빼기 l 제로가 결국에 이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인데요. 지금 요 상태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l 빼기 l 제로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 빼기 l 제로였는데 그거의 절반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 위치에 2분의 1 L 빼기 L 제로 요 위치에 요 A가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 합력이 0이 되고 이때까지 R자임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서 속력이 늘어나니까 이 순간이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물체가 A가 2분의 1 L 빼기 L 제로만큼 올라왔을 때 이때 속력을 V라고 두고 요 V를 구하면 이 V가 바로 최대 속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역학적 이 과정에서도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요. 요 나 상태에서 요 2분의 1 L 빼기 L 제로만큼 올라간 순간까지의 이 순간 요 두 사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보면 이제 나 상태가 되겠죠. 처음에는 나 상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죠. 2분의 1 K에 L 빼기 L 제로의 제곱 요거만 있고요. 좀 보면 A는 지금 요 기준점에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없고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 없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분의 1 L 빼기 L 제로만큼 올라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2분의 1 L 빼기 L 제로만큼 올라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에 2분의 L 빼기 L 제로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에 2분의 L 빼기 L 제로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때 운동 에너지가 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지금은 AB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질량이 EM이 들어가야 되고요. AB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요식 자체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A하고 B를 묶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용수철까지 묶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요 V가 M하고 K하고 G로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 초록색 식을 또 한번 더 써야 되겠네요. 요 식에서 역시 또 L 빼기 L0 대신에 K분의 MG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곳이 여기랑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식은 2분의 1 K에 L 빼기 L0가 K분의 2mg죠. K분의 2mg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이거는 2분의 1 K에 L 빼기 L0에 K분의 2mg가 들어가니까 그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이건 K분의 mg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mg에 L 빼기 L0에 또 K분의 2mg 넣는데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역시 이거는 K분의 mg가 되겠고요. 더하기 mv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요것도 중간 과정 생략할게요. 여기 보면 K분의 mg 전체의 제곱, 이것도 K분의 mg 전체의 제곱, 이것도 K분의 mg 전체의 제곱 꼴이 나오죠. 계산 같이 해봅시다. 그럼 숫자만 보면은 일단 문자는 K분의 그 다음에 mg의 전체의 제곱 요거 남고요. 그다음 숫자는 요거 앞에 있는 숫자는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가 남고요. 그 다음 요거 앞에 숫자는 2분의 1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숫자 1이죠. 그다음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MV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또 요 M 하나가 날라가죠. 그리고 요 안에 숫자 계산해 보면은 2 빼기 1 하면 2분의 1이 남네요. 따라서 얘는 2K분의 M의 G의 제곱은 V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V 최대 속력은 루트 2K분의 M의 곱하기 G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면은 여기 틀렸죠? 여기 앞에 이 값 하나 빠졌네요. 2K분의 M 루트 씌운 거에 곱하기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 3월에 있었던 고3 학력평가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점 O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빗면 위에 점 A, B, C를 통과하였습니다. 물체는 BC 구간에서 마찰력을 받아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감소하였다.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는 O와 B 사이에서 32줄, A와 C 사이에서 60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C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C에 굉장히 어렵죠. 예. 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부터 쭉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데요. 일단 보면 O점이 있고 A점이 잠깐만요. O점이 있고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는데요. 이때 각각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한번 써볼 텐데요. 일단 O에서 A를 지나 B까지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B에서 C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것을 한번 이용을 할 건데요.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요.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가 O하고 B 사이에가 32줄이 차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UB라고 두면 O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32줄만큼 더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얘가 UB면요. O는 그거보다 32줄 더 크다는 게 됩니다. 근데 O에서는 가만히 놓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요거 두 개 합한 것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따라서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32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조건을 보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A하고 C 사이에서가 60줄이에요. 근데 요 C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내려왔으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죠. 그러면 A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A하고 C가 60줄이 차이 나니까 C가 0이니까 A는 60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이제 60줄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그리고 C는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써서 표시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S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O에서 A 요까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S는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지워져 버렸네.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고 그다음 O에서 A까지의 시간과 여기서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 O에서 A까지 가는데 거리가 S라고 하면 O에서 B까지 가는데 거리는 그거에 이제 시간이 2배가 되니까 거리는 4배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O에서 A 사이의 높이 차이가
뭐 H라고 둘까요? H면은 O에서 B 사이의 높이 차이는 4H가 됩니다. 따라서 요 위치 높이의 차이는 결국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UB 더하기 32 이게 O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죠. A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60줄이고요. O하고 B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O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UB 더하기 30이고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는 뭐 빼기 UB 이건 문제 조건에 나와 있었죠. 이게 32줄이네요. 그럼 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요 H 대 4H는 여기서 UB 빼기 얼마가 됩니까? UB 빼기 28이 되겠네요. UB 빼기 28 요거 계산한 겁니다. 요거 대 32가 됩니다. 예. 그럼 요거 계산하면 UB가 나오겠죠. UB가 36줄이 되고요. UB가 36줄이 일단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마지막 조건을 한번 볼까요? 이 보면 BC 구간에서 마찰력을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가 18줄만큼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이 중력 탄성력 위에 다른 힘이 한 일이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8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B하고 C 사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B에서 C 가는 동안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죠. 그래서 KC 빼기 KB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 나중 포텐셜 에너지는 0이죠. 그다음 처음 포텐셜 에너지 B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주어진 조건을 다 넣어보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KC죠.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고요. KB는 우리 아까 표를 보면은 32죠. B에서의 운동 에너지니까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0 빼기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36줄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이제 KC가 50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8은 이게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C 지점에서의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50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복기해 보면 지금 이제 O에서 A를 지나 B를 지나서 C로 가는 동안 보면 O에서 B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B하고 C는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와 같다는 식을 쓴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써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써봤고요. 그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요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요 O에서 A 그리고 O에서 B 사이의 높이 차이의 B를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B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마찰력이 한 일은 B에서 C로 가는 동안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같다는 식에 집어넣어서 C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요 문제들은요, 사실 수능에서도 최고난이도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좀 쉽지 않겠지만 한번 아마 스스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풀이 과정을 보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 실력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부분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